보도에 따르면요, 친윤계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권 주자를 못 찾겠다. 경향신문 보도인데 친윤계 의원 A, 당대표로 누구면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골치. 친윤계 의원 B, 마땅한 인물이 없다. 이전과 달리 하나로 모이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영표 대표님, 그래도 다른 당이 하지만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이제 곧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다가오고요. 그 전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와 관련된 의총을 열지 않겠다라고 현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했고, 명분은 곧 차기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니 거기에 이름하는 게 낫겠다. 결국은 차기 원내대표에서 누가 원내대표에 되느냐에 따라 이 뭐랄까요? 젊은 아니면 어린 비대위원장의 거취도 결정이 되겠군요. 저는 우선 깜짝 놀란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 원내대표란 걸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정치권에서는 사의 표명은 그날부로 끝나는 겁니다. 후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석부 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원내대표라고 하고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걸 보면서 저건 사퇴한 게 아니죠. 그냥 이미 시기적으로 원내대표 뽑을 때가 됐어요. 양당이. 저 좀 아이러니한 거고. 저 진짜 사퇴 아니다. 예, 사퇴한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임기상으로 지금 6월 중순에 원래는 5월 중순에 각 당이 뽑는데 대통령 선거가 6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6월 중순에 한 달 늦어진 거예요.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양당이 늘 보면 원내대표를 비슷한 시기에 선출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 다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중간 사퇴한 게 아니고. 자,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아까 친윤계 의원들 인터뷰 내용도 보면 적절한 사람이 없다. 적절한 사람이 없죠. 자기들 눈에 맞는. 그러니까 친윤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소위 당권 잡아오고 윤석열 정권에서 호가호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을 지켜줄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마땅한 사람이라는 게 이 당을 혁신하고 바로 세울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마땅한 사람이 없다. 나의 기득권을 지켜줄 마땅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했지만 이 정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런 상황이면요.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알잖아요. 10여 명 돼요. 그중에서 더 좋으면 대여섯 명 좁힐 수 있는데 그 대여섯 명 정도는 백의종군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이 뭔가 바뀐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건데 저렇게 자기 기득권은 다 지키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동력이 생기고 국민적 동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힘은요. 야당은 늘 여당보다 의석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야당은 의석이 적은 게 야당이고 권력도 여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힘이 없고 야당은 힘싸움에선 여당과 정부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게 되는 건 뭐냐? 국민적 눈높이, 그다음에 국민적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힘을 축적해 가면서 나중에 그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결기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결기라는 거는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그분이 싸움도 잘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적의 목을 치려면 내 팔 하나 잘라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야당할 수 있는 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당권파들 그대로 자기 권세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몸에 흙탕물 하나 튀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나이스하게 정치하면서 그냥 배진 한번 다 달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 보여요. 웰빙. 예, 웰빙이죠. 그다음에 전략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제 대통령 거부권도 없어요. 그러면은 원내 싸움도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줄 거는 주되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대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적 눈높이에 의해서 좀 더 대국민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전략이 없어요. 아직도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삼특검법, 도리어 삼특검법은요. 국민의 입장에서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털건 털어버리는 게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는 일이에요. 그 환부를 도려내야 국민의힘이 더 좋은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삼특검법을 반대하니까 저기 법원 가가지고 이재명 독재
그 법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얘기할 명분이 안 쓰는 겁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김건희, 윤석열 두둔하고 있고 감싸고 있고 정신 못 차리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욕하는 게 국민적 눈높이를 수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렇게 싸우면요 정말 아직까지 국민의힘 다수가 현실인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홍익표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 친한계의 한지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개혁안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 정리가 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당대표 격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은 한 전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4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윤 대 친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 대 비상식 그리고 과거 대 미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부장님, 친한계 내에서도 4는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네요. 글쎄요, 저는 뭐 저희 당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친윤계들이 말한 마땅한 사람이 없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을 때 마땅히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 전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본인들 말도 들어줘야 되고 본인들의 안위도 지켜줘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의 공천권도 뭔가 지켜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유니콘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출마 선언을 하든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뭔가 보여줘야 뭔가 혁신의 명분이 설까 말까인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 정도의 혁신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 나름 방식의 뭔가 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국민의힘 전신정당인 자유한국당도 그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너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로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강을 어떻게든 건너게 했던 건데 저는 빠른 시일 안에 뭔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 탄핵의 강을 좀 건너보겠다고 개혁안을 제시한 거라고 봤습니다만 역시나 그 배에 아무도 지금 안 타고 있잖아요. 지금 친윤계원들이 안 타면서 우리는 탄핵의 강 건널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사실상의 해산 수순으로 본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그래도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 중에 국민의힘을 당대표를 나와야죠. 그렇게 되려면 뭐 사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아니면 안철수 의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정도 분들이 나와서 국민의힘을 재건하지 않으면 과연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빨리 한동훈 전 대표는 빠르게 아이고 자꾸 타당의 일이라서 너무 간섭하는 것 같은데 빨리 나오겠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 부의장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논평해도 돼요. 의견 들어봤습니다. 성춘 부의장의 의견이었습니다.